처음 카지노에 들어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몇 판 해보지도 않았는데 돈을 따는 것입니다. 마치 카지노가 일부러 이기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것을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달콤한 첫 승리가 평범했던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초보자의 행운으로 시작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자리한 강원랜드는 연간 매출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도박 제국입니다. 한때는 하루 평균 8,000명 가까이 찾았지만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신기한 점은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유독 운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를 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초보 방문객들의 승률이 단골 손님들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그런데 전체 방문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전년 대비 3% 이상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강원랜드에 도착하면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옛날만큼 북적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카지노 층별 안내가 보이고 지하 2층이 카지노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차량 등록제 안내문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내부는 의외로 깔끔한 분위기입니다. 벽에는 가이드라인이 붙어 있습니다. 1년에 10일 이하, 하루 4시간 이하, 월소득 10% 이하를 권장한다고 쓰여 있지만 이걸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카지노 입장권은 9,000원이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변에는 ATM 기기들이 여러 대 설치되어 있고 신한은행 지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뽑고 있었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촬영은 금지되어 있어서 눈으로만 담아야 합니다. 전자게임기가 생각보다 많고 50대 이상 중장년층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족, 친구, 혼자 온 사람, 외국인까지 다양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민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초보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근처에 스키장도 있고 리조트 시설도 있으니 여행 삼아 온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작은 돈만 겁니다.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판 만에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2시간 정도 있다가 30만 원을 벌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번 것입니다. 이 경험이 뇌에 강렬하게 각인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도박으로 얻은 승리는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상을 받으면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특히 불규칙한 보상이 규칙적인 보상보다 훨씬 강한 중독성을 만듭니다. 매번 일정하게 따거나 잃으면 오히려 중독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겨졌다를 반복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뇌는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처음 와서 돈을 딴 사람은 집에 돌아간 뒤에도 계속 카지노 생각을 합니다. 평소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 잘 안 풀리던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실패하고 있지만 카지노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이미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딴 기억이 생생합니다. 베팅 금액도 조금 올라갑니다. 강원랜드에서 15년 넘게 일한 한 직원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취미로 오는 사람도 있고 도박이 직장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새벽 열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 버스로 몇 시간씩 달려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지역에 아예 방을 얻어서 살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 카지노로 많이 빠져나가고 강원랜드의 규제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베팅 한도 제한도 있고 월 15일만 출입할 수 있는 제한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한 달에 15일만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 올 때마다 더 많은 돈을 거는 심리가 생깁니다. 초보자의 행운을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빠져들면서 패턴이 바뀝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베팅 금액도 커집니다. 처음에는 2시간 정도 있다가 나갔는데 나중에는 6시간, 8시간씩 머뭅니다. 평균 손실액도 처음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5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0번 정도 방문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게임이 특히 위험합니다. 옛날에는 1대1 기계라서 돈을 넣은 만큼은 어느 정도 베팅 비율이 맞았습니다. 주인이 얼마 먹고 고객이 얼마 먹고 그런 비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트워크 방식으로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20대를 엮어놓고 돌아가면서 어느 기계에서 잭팟이 터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칩 시스템입니다.
현금으로 하면 돈이 눈에 보이니까 얼마를 잃는지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칩으로 바꾸면 돈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릴 때까지 느낌이 안 옵니다. 어느 선에서 손을 떼고 나가야 하는데 맛을 들이면 계속 오게 됩니다. 기계에서 터지는 맛도 있고 카드 게임에서 당기는 맛도 있어서 거기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중독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앵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앵벌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고 이제는 노가다 일하듯이 자리매매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집도 없어서 지역에 방을 얻어 살거나 아예 모텔에서 장기 숙박을 합니다. 카지노에서 콤프라는 포인트가 쌓이면 그걸로 밥을 먹고 버팁니다. 옛날에는 앵벌이들이 많아서 지역 상권이 살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밖에서 싸게 먹고 돌아다니니까 식당이나 가게에 돈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원랜드가 앵벌이들을 다 잡아버려서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더욱 썰렁해진 것입니다. 부자로 왔다가 거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한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기 전문가처럼 사람을 잘 속입니다. 처음 왔다는 사람도 실제로는 수십 번 왔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고 기술도 없으면 아예 덤비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기름값이나 벌었다 싶으면 얼른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욕심 부리다가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더 넣게 됩니다. 카지노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상 손님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잘 대응합니다. 내 돈을 잃으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지는 사람입니다. 딸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돈을 다 잃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전당포를 찾게 됩니다. 강원랜드 주변에는 전당포가 즐비합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차를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 전당포도 차를 잡아봤자 사람들이 안 찾아가니까 현금이 안 됩니다. 좋은 차들은 담보로 잡히고 포기각서를 쓰면 바로 폐차장으로 넘어갑니다. 강원랜드 공영 주차장에는 방치된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차체에 때가 심하게 끼어 있고 와이퍼에는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힌 정체불명의 종이들이 꽂혀 있습니다. 모닝 같은 소형차들은 찌그러져서 부서진 자국이 있고 앞바퀴가 터져서 굴러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트럭 한 대는 내부가 소형 쓰레기장 수준입니다. 각종 쓰레기들이 부패한 상태로 쌓여 있습니다. 전당포들이 거리에 즐비합니다. 이곳에서는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잡는데 차종과 연식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자율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가져갑니다. 일부 전당포는 용역을 끼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주변 상권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사북과 고안 지역을 걷다 보면 공실 상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흥업소의 70%, 음식점의 60%가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음식점들의 경기는 최악입니다. 과거에는 하루 매출이 50만 원은 나왔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오는 손님들이 주 고객인데 그 손님들도 줄었습니다. 이 지역 인구가 5천 명 정도인데 노인 빼고 학생들 빼면 얼마 안 됩니다. 전당포가 많은 것도 카지노 때문입니다. 요즘은 차를 담보로 잘 안 합니다. 찾아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전당포도 많이 안 주니까요. 장기 주차된 차량들은 카지노 주변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니 거리는 낮보다 더 썰렁했습니다. 이 지역 모텔의 숙박비는 5만 원 정도입니다. 모텔들은 지금은 한산하지만 아침 6시 카지노 폐장 시간이 되면 손님들로 붐빕니다. 숙박객의 90% 이상이 강원랜드 손님입니다. 장기 숙박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옛날에는 24시간 카지노가 운영됐습니다. 광산이 살아있을 때는 풀로 돌렸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운영시간도 줄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광산 있을 때가 경기가 진짜 좋았는데 카지노는 그냥 먹고 사는 건 되지만 주변에 큰 경기 효과는 없습니다. 10집이면 한두 세 집만 되고 나머지는 거의 못 먹고 삽니다. 전당포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깡패들 끼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워낙 센 데다가 민원 들어가면 감사 들어와서 하드를 다 빼가 버립니다. 그래도 전당포 주인들도 이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해먹을 건 해먹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씩 욕심 없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원랜드의 연간 매출이 1조 원을 넘는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의 돈을 방문객들이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순이익이 4천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운영비를 빼고도 그 정도의 돈이 카지노에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 와서 운 좋게 따고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보자의 행운을 경험한 뒤 계속 돌아오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소수의 단골 고객들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고액 고객들이
엄청난 금액을 잃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처음 방문했을 때 경험했던 행운의 기억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계속 돌아오지만 통계적 확률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VIP 영업장이 따로 있어서 고액 고객들을 관리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VIP 영업장 매출이 전년 대비 52%나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수의 고액 손실자들이 더 많은 돈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팅 한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액 고객들이 더 많은 돈을 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초보자의 행운이 위험한 이유는 개인의 파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고민하고 자녀들은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나 자녀의 학자금까지 도박에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 사람의 중독이 최소 5명에서 10명의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정선군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강원랜드 호텔의 모든 객실 창문은 열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창문을 고정해버렸습니다. 강력범죄 발생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당포 진열장에는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보석류,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담보로 잡힌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이 물건들 대부분은 주인이 다시 찾아가지 못합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맡겼다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쳤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강원랜드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도박 중독자가 1,600명이 넘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상습적으로 카지노를 찾는 중독자는 7,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모두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의 행운을 경험한 뒤 조금씩 빠져들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카지노 주변에는 2,0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도박으로 집도 직장도 가족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앵벌리로 근근히 먹고 살면서 그래도 카지노를 떠나지 못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55% 이상이 강원랜드가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만연하고 다른 지역과 갈등만 심해졌습니다. 카지노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답한 사람도 20%가 넘었습니다. 정선군에 접수된 범죄의 99.4%가 절도와 폭력 같은 강력 범죄입니다. 결국 강원랜드는 일시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렸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도박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함정에 빠져 인생을 망쳤습니다. 옛날에는 규제가 지금보다 느슨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고 바카라 테이블 하나에 60명이 몰릴 때도 있었습니다. 자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자가 늘어나고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입장료 부과, 월 출입 일수 제한, 냉각기 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선의로 만들어졌지만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건전한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해외 카지노나 온라인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독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더 조급하게 큰 돈을 거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오늘 못 오면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 불법 도박의 급증입니다. 경찰 추산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가 40조 원에 달합니다. 강원랜드 연간 매출의 3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도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초보자의 행운을 맛본 사람들이 더 편리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훨씬 위험합니다. 물리적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언제든 접속할 수 있고 출입 일수 제한도 없습니다. 베팅 한도도 훨씬 높습니다. 합법 카지노에서 도박의 재미를 알게 된 뒤 더 편리한 불법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강원랜드가 불법 시장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보자들은 유독 운이 좋다고 느낄까요? 여기에는 심리학적 편향이 작용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잊어버리는 경향입니다. 처음 카지노에 가서 10번 중 6번을 이겼다면 6번의 승리만 생각하고 4번의 패배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실제로는 딴 금액보다
잃은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통제의 착각도 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바카라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마치 자신의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느낍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확률의 영역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착각이 초보자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립니다. 카지노에 중독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딸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 몇 번은 돈을 땄습니다. 이 경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계속 졌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승리의 맛을 본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늘 졌지만 다음번에는 딸 수 있다고 믿으면서 계속 돌아오게 됩니다. 강원랜드는 원래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목적의 사업이었습니다. 1995년 석탄 산업이 몰락하면서 정선군 인구가 13만 명에서 3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카지노였습니다. 1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계속 연장되면서 지금은 2045년까지 운영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카지노 매출의 13%인 약 1220억 원을 폐광 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매출은 1조 원이 넘고 순이익도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파멸이 숨어 있습니다. 초보자의 행운으로 시작해서 중독으로 끝나는 비극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9년에는 일본 오사카에 거대한 복합 리조트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카지노와 쇼핑, 공연, 전시가 결합된 시설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미 연간 3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여행하는데 여기에 카지노까지 더해지면 강원랜드의 고객들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랜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32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지노뿐 아니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 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행보를 보면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랜드가 추진한 비카지노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치입니다. 서울에서 3시간이 걸리는 산골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강원랜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고객층은 65세 이상입니다. 30대에서 40대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달콤한 미끼는 결국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처음 맛본 승리의 기쁨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카지노는 오락시설이 아니라 중독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통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만이 확실하게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번 중독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카지노에 가서 돈을 땄다면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는 카지노에 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강원랜드 현장에서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여유가 없고 기술이 없으면 아예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이 있어도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조금 땄다 싶으면 얼른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욕심부리다가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더 잃게 됩니다. 본전 찾겠다고 버티다가 더 크게 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초보자의 행운은 환상입니다. 통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카지노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 몇 번 운 좋게 딴 것은 함정일 뿐입니다. 그 달콤한 경험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지노의 진짜 승자는 항상 운영자뿐입니다. 초보자의 행운을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보자의 행운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강원랜드 같은 합법 도박장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